여기 같은 부피를 갖는 두 개의 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자동차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이고, 다른 하나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 혹은 바나듐 흐름 전지라고 부르는 2차 전지입니다. 이제 두 배터리 모두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배터리를 보호하고 있는 메탈 재질로 된 껍데기를 제거해서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얼뜻 봐도 두 전지가 상당히 다른 재료들로 제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와 바나듐 흐름 전지 모두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만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은 유기 솔벤트가 사용되는 반면, 바나듐 흐름 전지는 화재 발생이 불가능한 황산 용액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흐름 전지의 화재 위험성이 제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충방전 과정 중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리튬이온을 녹이려는 용도와 함께 배터리 작동 전압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수용액 대신 3V 이상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유기용매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검은색으로 나타낸 삼원계나 LFP 계열의 입자가 양극재층에 채워져 있으며, 붉은색으로 나타낸 리튬이 음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고체 상태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흐름 전지의 경우 양극과 음극 활물질은 완전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실제로 양극과 음극을 구성하는 액체는 서로 다른 색을 띠고 있습니다. 흐름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양극과 음극의 용액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액체는 황산 용액이며 그 용액 속에는 충방전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화학 구조를 갖는 바나듐 이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충방전 상태에 따라 이온의 상하수가 변하며 그에 따라 용액의 색깔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충전된 상태의 바나듐 흐름 전지의 양극은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냈듯이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음극은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양극의 바나듐 이온은 플러스 5가의 상하수를 갖고 있으며, 음극은 플러스 2가를 가지고 있는데, 황산 용액에서 플러스 5가의 바나듐 이온은 노란색을 나타내고 플러스 2가는 보라색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완전 방전 상태에서는 음극의 바나듐 이온은 녹색을 띠는 바나듐 플러스 3가로 변하고, 양극의 바나듐 이온은 파란색을 띠는 플러스 4가로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충전된 바나듐 흐름 전지에 LED 조명을 연결하여 음극과 양극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구분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전구의 스위치를 켜면 바나듐 플러스 2가 이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최외각 전자를 하나 잃으면서 플러스 3가로 산화됩니다. 바나듐 2가 이온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는 이제 도선을 따라서 음극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음극에서 방출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를 갖는 양극층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LED 램프를 밝히고 양극층에 존재하고 있는 바나듐 플러스 5가 이온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전자를 받아들인 바나듐 플러스 5가 이온은 바나듐 이온 중에서 가장 안정하다는 플러스 4가로 환원되게 됩니다. 이공계 전공 학생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을 추가하자면, 프로톤, 즉 플러스 차지를 갖는 수소이온 역시 음극층에서 양극층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는 도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극층과 음극층 사이에 위치한 수소이온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멤브레인을 넘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애니메이션 왼쪽에 나타내는 음극층에서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 전자가 오른쪽의 양극층으로 이동하므로, 수소이온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전자를 잃은 음극층은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며, 전자를 받아들인 양극층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면 자연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음극과 양극층을 모두 중성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소 생소해 보이지만 리튬이온 전지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나듐 흐름 전지에서는 수소이온이 차지 밸런스를 맞추는 작용을 했다면, 리튬이온 전지에서는 방전 중에 플러스 차지를 갖는 리튬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므로
음극과 양극을 모두 중성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나듐 흐름 전지의 완전 충전 상태와 완전 방전 상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상단에 표시한 것이 완전 충전 상태의 흐름 전지이고 하단이 완전 방전 상태입니다. 음극과 양극 모두 충전 상태와 방전 상태의 색깔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듐 흐름 전지가 기존 리튬이온 2차 전지에 비하여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고 보면 오히려 간단합니다. 바나듐은 주기율표에서 전이금속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이온 상태를 가지는 대표적인 원자입니다. 바나듐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플러스 4가, 그리고 플러스 5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산화수가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플러스 4가가 가장 안정한 이온 상태이며 플러스 2가 상태는 가장 전자를 방출하고 싶어하는 이온 상태이며 플러스 5가는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이온 상태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플러스 2가는 3가로 가고 싶어하고 플러스 5가는 전자를 받아들여 플러스 4가로 가고 싶어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바나듐 이온은 자신의 산화수를 포기하고 플러스 4가로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나듐 이온의 상태를 이해했다면 이제 바나듐 흐름 전지의 작동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충전 상태의 음극은 전자를 내어주면서 좀 더 안정한 플러스 3가로 상하되고 싶어하는 바나듐 2가 이온으로 채워져 있고 양극에는 기회만 된다면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 가장 안정하다는 바나듐 플러스 4가로 가고 싶어하는 바나듐 5가 이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음극에는 어떻게 하든 전자를 내어주고 싶어하는 바나듐 플러스 2가가 있고 양극에는 전자 냄새만 맡으면 그놈을 받아들여 안정한 플러스 4가 이온으로 변하고 싶어하는 바나듐 5가 이온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전구에 장착된 스위치만 켜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는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극과 양극 측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바나듐 이온들은 방전 과정 중에 산화수가 변하므로 색깔 역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양극과 음극의 색깔 변화를 측정하면 흐름 전지의 충전 상태와 방전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 리튬이온 전지와는 다르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단순하고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나듐 흐름 전지의 충전은 그 반대로 작동시키면 됩니다. 외부의 전력을 끌어들여 방전 상태에서 안정한 플러스 4가로 존재하고 있는 바나듐 이온으로부터 전자 하나를 강제로 떼어내어 플러스 5가로 산화시키고 그때 떨어져 나온 전자를 음극으로 이동시켜 플러스 3가로 존재하고 있던 바나듐 이온을 더욱 불안정한 플러스 2가로 강제로 환원시키는 과정이 충전입니다. 그리고 양쪽을 중성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수소 이온이 양극 용액에서 음극 용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나듐 흐름 전지의 충방전 원리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이벤트 이전에 테크 트립 채널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일조한다는 애국적 마인드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만약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와 바나듐 이온 전지를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한다면 과연 어떤 성능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나듐 흐름 전지는 폭발성이 높은 유기 솔벤트가 아닌 황산 용액에 바나듐 이온이 용해된 상태로 있으므로 음극과 양극을 날카로운 독으로 관통시키더라도 용액이 서로 섞이면서 온도만 상승하고 폭발은 전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바나듐의 원자량이 리튬의 7배에 달하는 것과 바나듐 이온을 완전히 용해시키기 위하여 다량의 황산을 사용해야 하기에 바나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하여 차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에너지 밀도를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극복하는 방법의 차관점은 바나듐 흐름 전지의 양극과 음극층이 완전한 액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기 바나듐 흐름 전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지의 용량을 100배로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답은 배터리 크기를 100배로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에 따라 그만큼 부피도 늘어나고 무게도 용량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며
배터리 가격 역시 용량에 비례하면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만큼 부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해결책은 맞으나 왠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효과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크기는 고정시키고 외부에 전해액으로 채워진 보조 탱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면 배터리 용량은 더 이상 배터리 크기에 좌우되기보다는 외부에 연결된 바나듐 용액을 저장하는 탱크 용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더욱이 저장 탱크 용량을 키우는 것은 쉽게 그리고 저가에 달성 가능하므로 기존 2차 전지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은 용량의 바나듐 흐름전지의 실제 사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흐름전지 하단에 바나듐 이온이 담겨진 커다란 탱크 2개가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듐 흐름전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너지 밀도가 낮으므로 운송용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저장하는 ESS 분야에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건물의 비상전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바나듐 흐름전지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만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전력 저장 장치 시장에 대한 침투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흐름전지의 시장 규모는 9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빠르게 성장해온 리튬이온 전지 그리고 그 결과 얻어진 규모의 경제에 따른 판가 하락이 흐름전지의 본격적 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비록 에너지 밀도가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비하여 여전히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폭발 위험성이 제로이며 리튬이온 전지의 2배가 넘는 20년 이상의 내구성, 완전 방전 상태까지 가더라도 배터리에 손상이 없다는 점, 그에 따라 20년이 지난 후 계산해보면 투자비는 기존 2차 전지에 비하여 높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라는 점들이 흐름전지의 장점입니다. 최근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흐름전지의 채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면서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바나듐을 대체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디 세상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전지의 개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